AS 시스템이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여기서 액티베이터라고 하는 이 AC가 액티베이터는 트랜스포세이지라는 효소를 발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용어 설명을 할 때 어떤 건 많이 설명하고 어떤 건 조금 설명하고 티나지 않게 하라고 해놓고 저는 왜 이렇게 티가 나죠? 어떤 건 짧게 설명하고 어떤 건 길게 설명하고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빨리 한 거고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쓰라는 거 아니야? 분량을 맞추셔야죠. 당연히. 트랜스포전을 은근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트랜스포전을 꽤 선생님들이 좋아하거든요. 선호하는 성향이 있어서 뭐 그분이 이제 세포학이나 생화학이나 분자생물학 쪽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은 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꼭 챙겨놓고 가시는 겁니다. 트랜스포세이지가 자리 옮겨주는 효소예요. 효소. 에이즈잖아요. 그죠? 얘를 발현시켜서 스스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도약하여 컬러 유전자, 옥수수의 색깔 내는 유전자 사이로 끼어 들어가가지고 얼룩 옥수수를 만들었어요. 얼룩이 옥수수. 전박이 옥수수. 그래서 전박이 옥수수가 되더라. 이런 현상은 알려주면 좋죠. 그죠? 알이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보고됐던 내용이에요. 예제를 들어주면 이 친구 공부 좀 했네? 나머지 좀 이렇게 이렇게 부자연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예제를 찝어주면 가장 정확하셔요. 그리고 실제 일반 생물학 책에 그 바바라 맥클린톡의 사진도 있고 그리고 옥수수의 얼룩이 모양도 나와 있거든요. 그 옥수수가 왜 보라색 있잖아요. 그 보라색 옥수수가 점박이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제 정도 하나를 딱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사실 이런 트랜스포전이 뛰어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유전 물질이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컨트롤을 합니다. 요즘에 이런 트랜스포전의 점핑을 조절하는 인자들도 보고되고 있어요. 그런 거 한번 기회 되면 하도록 하고요. 일단 요 정도가 기본입니다. 자, 용어 설명 한번 살펴보았네요. 자, 그럼 이제 가로놓기 한번 해볼까요? 예. 자, 다시 이제 전범이니까요. 제가 여기다 컬러를 집어넣은 건 그냥 문제를 한 페이지에 여러 개를 넣었기 때문에 구분을 하려는 거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두 개의 상동 염색체가 서로 대응하는 부위를 교환하는 현상. 참 말이 좀 그런데 상동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이며 부계와 모계로 구분이 되죠. 그 부계하고 모계는 같은 형질을 갖고 있으나 같은 상동 염색체니까 대립 형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서로 다른 부계, 모계, 대립 형질을 재조합하는 것을 교차라고 하게 되죠. 크로스오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부위에서 부계의 염색체의 일부와 모계의 염색체 일부가 실제 이렇게 꼬여져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실제 이렇게 꼬아져 있는 이 부분을 키아즈마라고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교차되면 그 부분이 이제, 한 상동 염색체의 두 자매 요셉 분자가 이렇게 X자처럼 꼬인 형태로 관찰되는 그 상태를 키아즈마라고 하죠. 감수 분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며, 제1 감수 분열 전기 때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키아즈마가 중기 때까지 유지되지는 않아요. 예. 전기 후반이 되면 다 정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개 이상의 비대립 유전자가 동일 염색체상에 존재하여 행동하는 것. 그쵸. 생물학적 용어. 어떤 면에서는 이 괄호넣기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용어 설명에도 응용하셔도 되는 거죠. 그죠? 비대립 유전자가 동일 염색체에 존재하는 거. 느낌이 오실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의 염색체에 A라고 하는 형질과 스몰 b라는 형질이 같이 다니는 거. 같은 염색체에 있는 거. 연관이죠? 링키지죠. 연관. 이런 연관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우성하고 우성끼리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 그럼 여기 뭐 라제이,
라지 A, 라지 B일 수도 있고, 뭐 스몰 A, 스몰 B일 수도 있고, 우성끼리, 열성끼리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를 상인연관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우성이고 하나는 열성이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를 상반연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끔 쓰는 표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연관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죠. 이런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유전 형질보다도 염색체 숫자가 적어요. 사람의 유전 형질 많잖아요. 많다. 몇 개일까요? 그러니까 단백질 수만큼 많은 거죠, 사실. 뭐 25,000가지라고 한다면 염색체는 23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염색체에 여러 형질이 같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염색체가 분리될 때 같이 쫓아다니니까 그걸 연관이라고 하는 거죠. 동일한 대립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개체, 대립유전자가 똑같대. 라지 A, 라지 A 이런 거. 요건 어떤가요? 스몰 b, 스몰 b. 여러분들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예, 보통은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만 호모자이고트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호모자이고트예요. 왜냐면 얘도 라지 A, 스몰 b, 라지 A, 스몰 b라고 하는 같은 종류의 배우자가 만난 거니까요.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이런 문제가 말투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동일한 대립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개체는 같은 유전 인자형의 두 배우자가 접합을 한 겁니다. 접합이란 단어가 수정보다 좀 더 큰 말이에요. 맞잖아요. 라지 A 스몰 b와 라지 A 스몰 b가 만난 거니까. 라지 A b와 라지 A b가 만난 거니까. 돼요? 그게 동형접합자라는 겁니다. 이 동형접합자가 예, 이걸 그대로 해석한 줄여서 쓴 게 이게 호모자이고트예요. 같은 유전인장을 가지고 있는 애가 호모자이고트. 둘이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서로 다른 대립인자로 구성되어 있는 개체를 잡종 또는 이형접합자라고 얘기를 하죠. 순종이다, 잡종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표현형적 단어였어요. 그래서 계속 자가교배를 했는데 똑같은 표현형의 자손이 생기면 순종, 부모와 다른 표현형이 등장을 하면 이제 잡종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유전인장으로 표현하면 이형접합자와 헤테로자이고트와 동형접합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Z, 자이고트. 됐어요? 예. 이렇게 세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유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감수 분야라고 유전. 그 다음에 DNA 복제. DNA 복제는 복제 방법을 일어난다. 이거 뭐야? 자, 이런 거 일부러 제가 가져왔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저는 고민이죠. 왜냐면 복제에 대해서 아는 게 많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복제도 특징이 좀 세 가지가 있지 않았어요? 복제의 특징은 반보존적이다. 즉 주형 가닥이 갈라져 가서 그 주형 가닥이 일단 변성이 되고 그 주형 가닥에 상보 가닥을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을 반은 가져가는 거죠. 그걸 반보존적 복제라고 얘기하고요. 세미컨저베이티브고요. 그리고 양방향 복제를 하거든요. 저희는 복제 원점으로부터 양쪽으로 복제 분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양방향 복제를 바이다이렉셔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복제 원점은 오리지너블 리플리케이션이 복제 원점이죠. 예, 한 개인데 그 복제 원점마다 복제 분기점, 리플리케이션 포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복제 분기점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세개는 복제 원점이 하나고 진액은 복제 원점이 다수 존재하는데요. 제가 늘 이렇게 알려드렸을 때 세균의 복제 두 개라고 써있는 선생님 이렇게 가져온 친구들 제법 많았거든요. 세 개는 두 개라고 써있어요. 근데 그 두 개는 분기점이죠. 리플리케이션 포크죠. 그러니까 원점은 하나지만 분기점은 두 개니까 분기점과 원점이란 단어, 그러니까 오리진이냐, 레플리케이션 포크냐, 그걸 잘 주의해서 살펴보시라 이런 얘기고요.